제2등기는 외고 지금은 거의 대칭이라고. 대칭인데 군산대학교의 해양과학연구실. 이곳에선 상어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자, 이게 아까 말한 곱상어, 참상어 등 각종 새끼 상어들을 통해 상어의 종분류와 생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늘게 저어서 생활을 하고 작은 동물들을 씹을 수 있게 생겼어요. 일반 사람들이 알기는 상어가 다 이빨이 날카롭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뭐 날카로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연구팀의 상어 연구 교보는 200여 년 전에 쓰여진 한 권의 책이다. 우리나라의 상어를 18종으로 분류하고 생태까지 상세하게 기록한 이 책은 상어뿐 아니라 오늘날 현대 어류학의 교본이 되고 있다. 자산어보. 그것은 조선시대에 쓰여진 최신식 어류 백과사전이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어류 백과사전이 있었다니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죠. 바로 이 책, 자산어보입니다. 이 자산어보는 조선 후기 정약전이란 인물이 흑산도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저술한 책인데요. 각종 물고기와 해조류 등을 포함해서 모두 226종의 수중생물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자그마치 18여종이나 되는 상어들에 대해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 종분류와 내용에 있어서 요즘 나오는 어류도감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세합니다. 별상어, 까치상어, 참 상어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니 정말 놀랍군요. 그런데 이 상어에 대한 기록들을 보다가 한 가지 의아심이 드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상어 몸속 구조에 관한 기록인데요. 암놈의 뱃속에는 2개의 태보가 있다. 각각의 태보 속에는 4-5개의 태가 들어있는데 이 태가 성숙해지면 새끼가 태어난다. 이 각각의 새끼 상어는 가슴 아래쪽에 하나의 알을 달고 있으면 그 크기는 수세미 열매만 하다. 알이 없어지면서 새끼가 태어나게 된다. 참 상어의 내부 구조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정약전은 도대체 어떻게 상어의 뱃속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이 상어의 뱃속을 해부를 해봤던 것일까요? 정약전은 상어의 몸속을 어떻게 사사치 알 수 있었을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자산어보가 탄생한 곳 흑산도로 향했다. 정약전이 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던 섬 흑산도. 해변의 높은 바위들 때문에 섬 전체가 검게 보인다 하여 그 이름이 흑산도라 불리우는 섬이다. 정약전이 살았던 사리마을엔 과연 200년 전에도 상어잡이가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그런데 한 마을 주민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낡은 책들을 공개했다. 자치 통감과 제사 의례를 밝힌 책들이었는데 200여 년 전 정약전이 이 마을에서 자산어보를 집필했던 때와 비슷한 시기의 책이었다. 그런데 책 사이에 이상한 기록들이 있었다.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사람들에게 상어 몇 마리를 주었다는 내용들이었다. 특히 은상어 거래 기록들이 많았다. 문서는 바로 상어 거래 장부의 일부였던 것이다. 이것은 200년 전 흑산도에 그만큼 상어가 많았고 상어잡이가 흑산도 주민들의 주 경제원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고맙습니다.
예, 아저씨요. 마을엔 상어잡이 준비가 한창이었다. 어민들은 상어를 잡기 위해 낚시 어부에 부지런히 미끼를 달고 있었다. 상어를 잡는 데는 주로 전어나 숭어를 미끼로 쓰고 있었다. 조전대비라 해가지고요. 정약진 선생님께서 그 분류에는 조전대비라고 거기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이 많이 잡히죠. 상어 종류에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잡힙니까? 상어 종류는 뭐 곱상어라든가 점상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돈바리. 또 그 중에서 분류하자면은 뭐 백중, 유죽. 옛날 어르신들 분류한 고기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상어가 많습니다. 예. 준비를 마치자 어민들은 상어잡이를 위해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다. 주민들은 상어를 낚시로 잡는다. 주낙이라고 하는 낚시법이다. 주낙은 낚싯줄에 여러 개의 바늘을 달아 바다에 뿌리고 물살에 따라 감았다 풀었다는 낚시법이다. 줄을 매달아 바다 밑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내려앉게 하는데 바다 깊은 곳에서 먹이 사냥을 하는 상어의 습성을 이용한 상어잡이다. 그런데 200년 전에도 상어를 잡는 방법은 역시 주낙이었다. 자산어부엔 주낙을 이용한 상어와 어부의 치열한 싸움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상어는 삼지창으로 찔러 지칠 때를 기다렸다가 끌어당긴다. 가끔씩 상어가 낚싯바늘을 물고 달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낚싯줄에 손가락이 잘리거나 온몸이 물속으로 딸려 들어갈 수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흑산도 앞바다에선 어떤 상어들이 잡힐까? 곱상어 한 마리가 주낙에 걸렸다. 상어는 공격성이 강한 일부 4-5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식용이나 제사용으로 사용된다. 상어 중에서 비교적 몸집이 큰 점상어다. 칠성상어로도 불리며 물속에서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 놈이다. 그런데 정약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어의 몸속 구조까지 세밀히 묘사하고 있다. 밤상어의 뱃속에 2개의 태보가 있고 태보의 태에서 새끼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자산어부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상어 연구가인 최윤 교수와 곱상어 한 마리를